초등 아이들 중 연산문제집, 교과서, 쉬운 단계의 교과문제집은 곧잘 푸는데 문장제 문제, 사고력, 심화 문제로 들어서면 생각보다 잘 못 풀어내고 실력이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야 실력도 점프업이 될 텐데 부모로서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과외, 학원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위에 도움받은 것들의 실력도 쌓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 뭐냐고요? 바로 수학 문해력인데요. 수학 실력의 기본기, 수학 문해력 키우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수단쌤입니다. 문해력이 있는 아이 중에는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학을 잘하는 아이 중에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는 없습니다. 그만큼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 문해력이 필수인데요. 수학 문해력이 뭐냐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읽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 한마디로 눈으로 문제를 잘 보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우냐고요? 바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문해력의 시작은 읽기입니다. 수학 문제를 잘 읽는 것이죠. 짧은 숫자와 식으로만 구성된 문제도 때로는 수학적 문해력이 필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이 보통 골머리를 썩으시는 문장제 문제는 이 수학 문제 읽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형입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잘 읽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수학 문제에 있는 조건과 문제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보통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문제인 경우가 많죠. 생각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이 요령부터 알려주세요. 두 번째, 문제에 꼭 필요한 조건들을 자주 빠뜨립니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다시 말해서 조건이 많아질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이때는 숫자를 붙여가면서 혹시 빠지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 쉬운데? 그건 바로 시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문제는요. 전혀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주 중요한 조건인 경우도 있고요. 쓰여있지 않은 조건까지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의 사과를 3명의 아이가 나눠가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라는 표현이 있다면 4개씩 나눠 갖는 한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말이 쓰여있지 않다면 1개, 1개, 10개, 5개, 1개, 6개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고 또 아이에게 각자 이름까지 붙여주면 경우의 수는 또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초5의 가능성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똑같이 라는 표현을 못 봤다, 실수했다 라는 이름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여있는 조건들, 거기에 더해 숨겨진 조건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겠죠. 너무 빨리 문제를 읽는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주 자신 있는 문제를 풀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 더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빠진 것은 없는지 문제를 요약해 보는 것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무엇이 조건인지, 무엇이 내가 답을 내야 하는 것인지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 개념, 그리고 해결했던 문제들에서 배운 실마리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해하기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해했던 것을 떠올리는, 즉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줄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안에 등장했었던 수학 용어, 그리고 그 용어에 담긴 개념, 그것들을 문제 푸는데 어떻게 적용했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죠. 앞서서 아이들이 문제 읽기를 잘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수학 용어를 읽긴 하지만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도 수학 문제를 잘 읽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눈앞의 문제를 기존의 경험을 되살려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이해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걸 수학적 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엄마는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교육시켜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선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장제, 사고력, 심화 문제 위주로 몇 문제씩 시작해 보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가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로요.
문제 안의 수학 용어에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문제를 모두 풀어낸 후 그 용어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적어보게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설명하게 하세요. 물론 이것도 말과 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잘 대답하는지 용어나 개념은 인터넷 검색이나 수학 사전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각 학년 필수 수학 용어들은 제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자료 링크를 따라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활용법과 함께 적어 놓을 테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적어도 수학 문제를 읽고 문제 안의 용어, 개념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문제는 50% 정도 풀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진 적어도 가야죠.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해야 합니다. 문해력은 읽고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과정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수학적 문해력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선 정확한 계산력, 빨리 푸는 것이 처음부터 중요한 것은 아니니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기다려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일목요연하게 서술형 답안지처럼 작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답안지를 잘 쓸 수는 당연히 없어요. 문해력의 두 번째 과정, 이해하기가 충분히 되어야 쓰는 것도 잘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술형 답안지처럼 쓰는 것보다 그냥 자유롭게 암산이든 낙서든 어떻게든 풀도록 두셨다가 그것을 보고 또는 기억해서 다시 풀이 과정을 천천히 쓰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처음 풀 때부터 서술형 답안지처럼 쓰게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시험장에서 두 번이나 풀이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핵심만 적힌 서술형 답안지를 쓰도록 하는 연습의 1단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해설지를 따랐습니다. 해설지는 가장 간략하고 일목요연한 정리예요. 하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출판사별로 각자 성이 있고 없고 해설지의 퀄리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맹신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해설서를 따라 쓰는 것은 이렇게 서술형 답안지를 쓰는 거구나 정도의 체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그렇게 따라 써본 문제조차도 아이의 언어로 다시 풀어보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올 거예요. 하나에는 진짜 해설서보다 간단하게 쓰고요. 하나에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말까지 써가며 장황하고 길게 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쓰는 것보다는 그림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게 훨씬 편한 아이도 있습니다. 셋 다 일단은 그냥 두세요. 그리고는 자신이 쓴 또는 그린 답안을 보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은 적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부분은 더 적어야 하는지 아이 스스로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은 쓸데없구나. 이 부분은 나도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가지를 쳐가면서 서술형 답안의 해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추천 시기는요, 초등 저학년 3학년까지는 하루에 한두 문제 정도만 해보시고요. 4학년부터는 모든 문장제, 서술형, 사고력, 심화 문제를 풀 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문제를 풀어낸 힌트, 해법, 실마리, 자주 등장하는 조건의 짝들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디에? 따로 노트 같은 거 필요 없이 큰 사이즈의 포스트잇 준비하셔서 교과서 각 단원을 제일 앞에 붙여놓게 하세요. 그래서 새로 알게 된 것들을 거기에 계속 추가하고 또 문제가 죽어도 안 풀릴 때는 교과서의 그 부분을 펼쳐 해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는 거죠. 수학은 습관이 잡힐 때까지는 힘들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엔 손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손으로 하는 것을 흔쾌히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우니까 손이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말로 하는 것을 병행해 주세요. 어찌되었든 머릿속이 아니라 밖으로 인출이 되어야 비로소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개념을 아무리 잘 알아도 문제에 적용하여 활용할 줄 모르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써내는 이 단계들을 잘 밟으면요. 수학적 문해력이 일단은 쑥쑥 커질 거고요. 수학 과목에서의 자신감 그리고 연습된 문해력이 다른 과목의 성적도 동반 성장시킬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만 해보세요. 초등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본 훈련은 나중에 스스로 공부해야만 할 때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큰 자양분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릴게요. 수학 문해력 석장의 3단계. 일단 첫 번째, 잘 보는 과정. 조건과 문제 구분, 조건 빠뜨리지 않기. 2단계, 잘 이해하는 과정. 수학 용어, 개념, 예전의 풀이법 소환,
수학 감각 유지하기. 3단계, 잘 써내는 과정, 정확한 계산, 단계별로 훈련하는 핵심 답안 쓰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